입시왕 시즌 11 컨설턴트들의 수다 3월 신학기 주의사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송문영입니다. 진아쌤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새학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새학기가 딱 들어가면 이제 다들 꿈에 부풀어 있다가 이제 4월쯤 되면 중간고사 보고 하다가 이제 꿈이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꼭 이런 건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들 먼저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 다음에 새학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조심해야 될 거나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각자 편하게 한 개, 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누구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3학년. 고3. 네, 3학년 지금 해야 되는 거 꿈꾸지 마라. 잘 때에도 안 됩니까? 잘 때는 뭐 그것까지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꿈꾸지 마라. 그러니까 뭐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드라마틱한 역전을 기대하지 마라. 야. 너무 꺾는데요? 왜냐면 이 드라마틱한 역전을 기대하고 3학년을 시작하면은 이거 되게 금세 무너지거든요. 선생님, 저희 그럴 수 아이가 수능 공부 안 하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수능의 우상향이 기적. 우리 아이 지금 우상향 1학년 때부터 쭉 올라가서 3학년 딱 올라갈 것 수능 같은데 대박. 무슨 또 꿈을 꺾으시고 그러세요. 아니 우상향이면 공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왜 꿈을 꺾으라는 거야? 근데 꿈꾸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보통 이제 3학년 때 되면 네. 학생들이 이제 다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다 하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열심히 한다고 봐도 본인은 막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저게 열심히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런 아이들도 있죠. 네. 많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꿈은 되게 커진단 말이야. 그치, 내가 그치. 그 전에 비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도 막 그만큼 올라가겠지. 너무 네. 실망할까봐.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를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모의고사 딱 네네. 봤는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제 보통 3월 모의고사는 이건 아직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니까 6월 때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딱 보고 그때가 논술학원이 특수라더만. 그래요? 6월 모평 망치고 텄다 하면서 이제 막 논술도 찾아보고 그러시던데 꿈이 그래도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렇죠. 꿈꾸는 게 뭐 죄입니까? 꿈을 꿀 수는 있는데 고3의 꿈은 죄다. 고3은 꿈꿀 이유가 없다. 현실을 좀 직시해라. 이게 진짜 아이들이 고3 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공부 안 하던 아이들 열심히 하던 아이들 다 열심히 하니까 진짜 꿈에 부풉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어디 갔다 온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몇백 썼어. 특강 뭐 윈터 해갖고 한 500 썼어. 예. 우리 애는 막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제 기대에 막 사잖아. 그렇지. 네. 이제 모의 성적표는 이제 처참하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늦게 시작했으면 아직 완성형의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은 시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일희일비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꿈에 부풀었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아니 비비비비비. 이때부터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게 조금 더 잘 쳤을 때도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잘 쳐도 자기가 그 부분에 조금 강해서 잘 쳤을 수 있어. 맞아요, 범위가 맞아요. 그쪽 범위에만 이제 네가 지금 잘 쳤다고 수능까지 잘 치지 않는다. 요번에 못 쳤더라도 너 수능까지 갔을 때 잘 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고 이제 본인도 그런 어떤 수능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죠. 뭐 진아 선생님도 네. 이
한때 또 학부모였으니까요. 네. 저 오늘 경청하러 왔는데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 실제로 겨울방학 네. 탁 끝나고 네. 이제 3월쯤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네. 이렇게 막 꿈이 이렇게 커지냐, 목표 대학도 막 점점 높아지고. 아, 당연하죠. 아, 그거는.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방학 때 투자를 했거든요. 그치. 얘한테. 그리고 내가 봐도 어쨌든 얘가 딴 때 비해서는 열심히 했고 눈빛이 요즘에는 달라졌어. 또 윈터가 워낙에 이제 성행을 음. 하다 보니까 뭐 통학 윈터도 있고 기숙도 있고 방학 특강 안 하는 아이 아마 없을걸요. 거기다 뭐 관리형 독서실, 스터디 카페, 뭐 기타 등등 많이 했고 이제 일단 내 눈앞에서 안 보여서 그게 이제 중요해요. 네네 공부를 어디선가 열심히 하고 했을 거야라고 이제 다들 하긴 했을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그 전 학년보다는 이제 좀 성적을 더 그렇죠. 높이 올리지 않을까 그거는 당연하죠. 내 아이에 대한 기대. 대학에 대한 기대도 뭐 점점 높아지고 네, 그러는데 네, 이제 네. 이런 꿈 꿨을 때 저는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꿈이 실현이 안 됐을 때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맞아요. 많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저는 이걸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보내느냐 하는 건 스트레스 관리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막 힘들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리고 판단도 굉장히 탁탁탁 할 게 많아요. 그렇죠. 공부 시간의 배분이나 뭐 학원은 뭐 사교육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이 판단도 가끔 이상하게 합니다. 맞아. 이상한 판단을 내립니다. 갑자기 막 퍼센테이지 가능성이 확 낮은 선택들을 맞아요. 막 하기 시작해. 그다음에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맞아요. 되고 막 다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런 그래서 현실이 뭐 될 수 있죠.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하다가 그러니까 그 바꿔야 되나 하다가 못 바꾸면 어떡하지? 나 이제 대학 망했나? 또 이렇게 공부 또 못해 이러다가 그러면서 뭐 과학 2과목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막 검색해 보면서 그것도 공부를 또 안 해. 오르비에서 한 3시간 그리고 요즘 진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탐하는 아이들이 한 과목 그 사탐으로 돌리는 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막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 학기에. 그래서 꿈꾸지 말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너무 부풀어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는 게 그렇죠. 핵심이다 그 얘기죠. 그거다. 네. 꾸준하게 해야 성공하는 그치. 거예요. 겨울방학부터 자기가 준비한 게 있을 거거든. 그치. 뭐 나름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중간에 진짜 일희일비가 맞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결과는 항상 특히 3학년 때 변수가 되게 많다니까요. 뭐그 저기 뭐지 내신 따는 것도 3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또 빡세죠. 아차에서 뭐 1등급 나온 애가 2등급 되고 2등급 나오다가 4등급 되고 막 이런 애들이 부직이 있고 원래 모의고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역들은. 그 일희일비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기대 수준을 낮춰라 이 말씀인가요? 그럼 송문영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조심해야 될 거 혹은 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훈 쌤의 의견에 이어지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본인이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인데. 일단 내가 사람이라는 걸 조금 접고 나는 이제 기계다. 인권 기계? 네, 기계다. 이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기계로 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계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면 좋겠어요. 기계 중에도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자기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루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맞아. 매일매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반복 학습을 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야 수능을 잘 칠 수 있거든요. 수능이든 뭐 내신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는 와 삐빌 받아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새벽 2시까지 하다가 그 다음날 피곤해서 자다가 뭐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새 학기부터 나는 이제 지켜야 될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어디 가고 그런 세밀한 계획보다는 꼭 지켜야 될 어떤 테두리를 네네네. 딱 정한 다음에 테두리. 그 안에서는 나는 이것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겠다. 나는 입력하는 기계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고3 생활을 딱 계획하고 아니, 가지고 갔으면.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이게 이어지는 건데 이 기대가 많았다가 이제 폭망하고 흔들리면 루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희노애락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없애야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없앱니까? 저게 필요한 게 희노애락은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요? 희노애락은 있을 수 있는데 송무영 선생님 저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저게 습관이 되어야 약간 내가 꿈에 부풀었다가 저물어도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원래 하는 거다. 그냥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몸이 움직이기. 근데 그 송무영 선생님 자제분이 의대 준비하는데 1등급 다 찍다가 네. 중간고사 수학 미적분 4등급 3등급 나오게 생겼단 말이야. 국어는 2등급 뜨고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점수가 나왔어. 점수가 중간고사 딱 나왔어요? 봤는데 망했어.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야. 저 아시잖아요. 네. 괜찮아.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정시도 있잖아. 그럼 한 해 더 하지 뭐. 원래 감정이 없으신가 이거? 로봇인가? 기계. 루틴대로. 화가 날 때 있어요? 화가 날 때? 저 화 잘 내죠. 언제요? 저한테 막 구박할 때. 너한테 화난다. 한일쌤한테 구박받을 근데 때. 그거 마음 이렇게 다스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의 특성상 저는 저를 들여다보면 모성애가 되게 부족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보나 굉장히 인품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 아이에 있어서만은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많죠. 네. 근데 그게 원래 엄마의 본질인데 저는 그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 도움이 되는 아이도 것 다른 같아요. 아이 보듯이. 그냥 되게 그래. 객관적으로 잘 봐줘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진짜 루틴 저는 진짜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겨울 방학 때 해오던 게 어느 정도는 연속성 있게 쫙 움직여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기 개학하면 막 이거저거 변수들이 맞아요. 끼어들잖아. 네. 그러니까 막 수행 평가 날아올 수도 있고 이제 뭐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깨지더라고. 루틴이 맞아요. 깨지고 평정심이 무너지고 이제 막 딴 생각 막 하고 해야 될 거 못 하기 시작하고 혹은 뭐 엉뚱한 거에 막 맞아요. 그래갖고 2, 3주 그렇게 지내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3학년이 생각해보면 되게 짧아. 3학년 엄청 1학기가 짧죠. 한 3개월 시험 기간 빼면 실제로 한 두 달밖에 안 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아니지, 계속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두 달에 딱 뭐 두 달. 원서를 써야 되고 맞아요. 무슨 뭐 그쵸, 수능 접수를 해야 되고 계속 이슈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 애들 보고 야 너 희노애락을 없애야 돼. 기계처럼 살아야 돼. 뭐 패널 쓸모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고3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역할이 딱 이런 것 같아. 어떤 딱 거요? 이런 거. 아이들이 분명히 흔들린단 말이야. 막 꿈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망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뭐 루틴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럴 때 어머님의 역할이 같이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항상 어머님은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애가 망할 수 있다. 3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그게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찾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 엄마한테 하는 반응들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거나 맞아. 힘들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 몰랐는데 고3 때는 진짜 이 애가 개코인 줄 알았다. 그게 뭐예요? 인성이 아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쟤 너무 틱틱거리고 너무 틱틱거리고 내 말 안 듣고 쟤 왜 저래? 말 험하게 하고 막 눈 쾅 닫고 이런 거. 그걸 개코라고 그래요. 그걸 개코 같다고.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북한이 있네. 그 혹시 어느 말이 어느 우리 집안에서는 쓰는데.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3 지나고 나니까 멀쩡해지더라. 그랬더니 아니 다른 애가 있더라. 맞아. 오해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컨설팅 할 때 저는 고3일 경우에는 100% 아이 편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올 1년은 그냥 얘가 왕이다 생각하시고 어머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지키되 뭐 세부적인 면까지 터치하지 말고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전에 제가 진아쌤이랑 방송할 때 기억이 나는데 막 어머님들께서 시험 기간 한 번마다 막 그 긴장 상태야 그쵸. 가슴 졸이고 이게 맞아요. 장난 아니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3 되면 확실히 그게 더
막 근데 이제 미칠 것 같아 고3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너무 주변에서 다들 고3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아까 조금 얘기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아이들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네네네. 그 루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이들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뭐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취침 기상 시간 같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모든 아이들의 취침이 언제일 것 같아요? 방학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이들이. 새벽 1시? 아니요, 1시도 거의 없어요. 어. 다 최소 2시 이후거든요. 제일 늦은 아이 4시까지도 받고 거의 대부분은 한 90%의 아이들은 새벽 2시 정도에 그렇게 열심히 취침을 하는구나. 하고 대신에 이제 늦게 일어나죠. 9시에서 뭐 10시 일찍이어도. 그래서 방학이 이제 2달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아 깨지네. 맞아. 깨지는 문제. 거라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은 반드시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는 이제 그 취침 기상부터 학교에 좀 적응을 하자 해서 무조건 7시 기상을 기준으로 네가 잘 수 거꾸로 해서 이제 그 취침 시간부터 해서 그 루틴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아침 시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부라든가 뭐 아침에 이렇게 남들이 다 활용 못할 때 아침 자습. 네. 그거 꿈 같은 네. 일이다. 꿈꾸지 말라니까. 꿈꾸지 말라고. 네, 네, 아 좋죠. 하면 그래서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고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뭐 고3이라고 막 뭐가 확 변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뭐 고1, 고2 때 해왔던 그대로 이제 고3인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네. 아이들을 기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좀 기계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어머님들이 그냥 아무리 관심이 없고 아무리 기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적어도 고3 이제 개학을 해서 3월에 갔으면 1년 그 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네, 그러니까 수능까지의 그거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3월 모의고사 이제 네. 3월 28일부터 28일. 시작이거든요. 네. 뭐 3, 5, 7, 9, 10, 10일 수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 뭐 이제 학교 선생님 상담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무슨 교육청 이런 뭐 컨설팅도 컨설팅을 네, 어떻게 여름에 받을 뭐 수시 것이냐도. 박람회 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에 대학교 설명회 같은 거 직접 열리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스케줄 월별로 해서 하고 또 수시 준비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들 내신 기간이나 수행 이런 거 해서 조금 어머님들이 좀 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어떤 어머님들의 루틴도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 휩쓸리지 그렇죠. 말고 본인이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뭐 컨설팅도 필요하다 하면 그 시기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미리 네.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가 언제인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시기. 예를 들면 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하겠다. 아니면 대충 예측이 되니까 나는 중간고사 끝나고 좀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루틴을 정했으면 좋겠고 그게 굉장히 커요. 어머님이 정확하게 그런 일정을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모르는 거는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터미네이터. 사실상 기계. 기계 가족이 기계 가족. 저희 기계 가족이 기계 부부죠. 또 진아 선생님도 혹시 고3 애들 네. 딱 새학기 맞았을 때 네. 좀 조심해야 될 거 없을까요? 아, 저는 지금 이제 저 고3 된 아이들 했던 아이들한테 특히 이번 한 주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첫 주에 이제 바뀌잖아요. 다 담임 선생님. 네네네. 그러면 이제 첫 주에는 어쨌든 이제 본인의 그 한 학기의 플랜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신 뭐 범위라든가 아니면 기간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수행평가. 어떤 반영 비율로 어떻게 합산이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선생님도 설명해 주시면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이 아니니까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너 그거 꼭 들어라. 꼭 메모해놔. 저 지금 애들한테 그러고 있거든요. 다 네. 메모하라고 과목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고3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신 챙겨야 되는 아이들은 뭐 수특 교재로 이제 어떻게 또 내는지도 선생님마다 달라서 뭐 지문을 뭐 외부 지문을 내든 수특에서 뽑든 해서 그거 이제 메모 잘 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요 3월 한 1, 2주는 혹시 좀 기계의 삶은 좀 그러네. 피곤하긴 아, 하네. 힘드네. 제가 생각하는 피곤하긴 하네. 이게 환경이 바뀌니까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다 잘 해놓으면 조금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죠. 네. 학교 홈피에서도 다 확인하실 맞아요.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음. 수능도 좀 손을 대야 되고 막 여러 할 게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험 범위의 양이나 뭐 맞아요. 수행 평가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미리 알고 그럼 내가 당연하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이게 그림이 맞아요. 나온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예. 이제 책상 앞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야 그거 붙여주고 이제 애가 기분 좋을 때 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돈가스를 하나 사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붙여놨어. 네네네. 아니 돈가스 먹을 때조차도 네. 그 얘기를 해야 돼? 돈가스 다 먹고 엄마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애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도 못하게 밟아놔야지. 그래? 기계를 만들래잖아. 기계. 아직 기회가 덜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3 아이들 제가 작년에 조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수능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학기 중에. 아니 진짜 놀랬어요. 네, 진짜. 진짜 아니, 힘든가 봐. 아니 컨설팅 받으러 와서 너 수능 공부 언제 시작했니 했더니 기말고사 마치고 시작했다는 애들 너무 많아. 여름 많아요. 방학에 시작한 아이들이 한 70%였던 것 같아요. 저 깜짝 작년에 놀랐어요. 물어봤을 때 거의 이제 그러면 다 핑계는 똑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하고 수행하고 생기부하고 관리했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작이 다 이제 여름 방학이에요. 심각하다. 그좀 이런 입시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거 많이 보고 해서 이제 좀 챙긴 분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 평범한 분들은 진짜 저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한 그리고 80%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은 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봤다라고 그렇지. 다 핑계를 대죠. 이건 네. 나의 그래서 이건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다. 아니다. 예, 이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다. 얘가 그건 시간이 맞지만.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암담하죠. 그래서 요즘 수시가 저는 진짜 좀 짜증나는 게 음. 수능 최저 없는 뭐 전형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합격을 장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로 어떻게 활용하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 네. 네. 아무리 뭐가 개판이고 맞아요. 개떡이더라도 수능 최저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조립을 좀 해서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 찾을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도 안 돼버리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제 전혀 방법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우주 상향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수능 공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확보하거나 이런 거 정말 힘든 것 같고 또 막 수원 수투 이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아닌 과목들도 굉장히 많고 자연계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병행한다는 게 거의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자동차 두 개를 같이 운전하는 느낌인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세요? 아니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수능은 애초에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질 맞아요. 않아요. 네.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모든 수능 과목을 내가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어렵고 맞아요. 힘들고 막 막연한데 그 저는 한 과목이라도 가져가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뭔가 탐구 한 과목이라도 치열하게 해서 무기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가 네. 수능 최저에 써먹을 수 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일주일에 상황마다 다른데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제 정시로 가야 되는 애들은 더 점점 들어가야 될 그건 것 더 같은데 그렇고. 보통 이제 수시 뭐 같이 해야 되는 아이들은 많으면 한 3일까지도 수능 관련된 컨텐츠를 뭔가 좀 정해놓고. 정해놓고 반드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난 정말 바쁘다. 내가 지금 학급 회장에 학생 회장에 동아리 회장에 모든 아이들이 나를 다 우러러 보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겨울방학에 봤던 거 이렇게 읽어라도 보는 거야. 감상. 감상도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한번 책 읽기식으로 복습 중심으로 살살 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6월 모의고사에 조금 겨울방학 때 했던 게 살아남아 있지. 안 그러면 진짜 싹 잊어버립니다, 싹. 예. 싹 잊어버리고 보통 이제 탐구가 박살이 나죠, 아이들이.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는 어떻게 버티는데 선행빨 이런 걸로 탐구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수능을 고3 때 그냥 아예 수능만 파야 되는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수능 성애자가 됐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시는 답이 웬만하면 없어. 수능하라고 답이 막 없어. 정시하라고. 수시 답 없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수시는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다 결정됐어요. 수시는. 예. 그리고 수시로 가더라도 수능 최저 때문에 학교의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하는데 더럽게 안 하더라. 더럽게. 아니 뭐 다른 저는 것 그 같아. 입시왕 카페 데이 후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심지어 막 지역이야, 막 농어촌이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수능 준비를 했다. 그럼 무조건 대박 납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고3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수능에 대한 관심사가 소홀히 되는 게 결국에는 발목을 잡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또 고3한테 또 기억나는 거 고3 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 수능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애들이 수능 공부 뭐 하냐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 모의고사 풀어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맞아. 겨울 방학 때도 계속 맞아. 모의고사 문제만 풀고 있어요. 풀어. 문제만 맞아, 열심히 맞아. 풀고 있어요. 네.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네. 열심히 푸는 네. 거죠. 개념 모르고. 그 문제를 푸는데 뭘 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면 공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건 맞추고 어, 모르는 건 맞아. 틀리고. 네, 아는 거 맞아. 확인하는 과정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그냥 거예요. 문제만 풀어요, 음. 진짜.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공부할 때가 아니고 그냥 개념 개념 공부할 해야죠. 때다. 예. 근데 정말 개념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인데 다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푸는 유형들도 꽤 있고 맞아요. 그냥 방학 때 다 푼 애들도 있어요. 좀 많이 풀어놨어.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무슨 N제. N제인지 뭐 M제인지 뭐 K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뭐 N제라고 해서 또 뭐 어디서 구해갖고 막 맞아. 풀고 있고 이게 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나쁘다고 그것도 생각은 안 필요하죠. 하는데 네. 이게 이건 진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의미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응? 아니 무의미까지는 아니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그럴 있는데 있어. 시간 투자를 그렇게까지 할 게 그렇지. 아니란 말이야. 효율적이지 않다. 맨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맨날 수학 문제만 풀면 안 되고 개념이나 원리도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도가 높아져야 오답도 해야 되고. 예,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문제가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수능이 똑같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문제집만 사갖고 마더 뭐 마더터. 마더혀 그거 막 맞아요. 계속 그거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방법이고 제발 부탁인데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좀 찾아보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찾아보시고 찾아보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고. 각 과목별 이제 유명한 수능 선생님들이 막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려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로드맵처럼 뭐 겨울방학 때 뭐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좀 보고 하라고 보고 그냥 뭐 기출 문제 풀고 뭐 누가 좋다고 하면 또 가서 문제집만 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하고 있니 하면은 이제 또 똑같은데 가서 모의고사 푼다더라고. 그거야. 맞아요. 그게 이제 기출 수능 풀고 공부인지 이제 아는 네. 거지. 그래서 뭔가 수능 전문 그쵸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쵸, 그 그쵸. 전문 네. 학습이 뭐인지에 대한 맞아요. 이해를 하고 접근했으면. 아이들이 인강을 완강을 못해요. 하는 그게 아이들도 대부분, 없고 네. 진짜 그 퍼센티지 공개하는 거 보면 메가스터디도 보면은 상상 초월 진짜 막 한 자리 쓰고 뭐 그러거든요. 맞아요.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인강을 쳐다보고 개념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특히 탐구는 이제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서 그쵸. 네. 굉장히 이제 저는 많이 시켰거든요. 억지로 막 일주일에 몇 강 해서 이거 절대 이제 문제 잠깐 풀면 무슨 혼내고 말씀이에요? 옆에서 네. 매를 들고 네. 본인이 네네. 학부모였을 때 아니요. 지금 이제 제가 막 지금도, 관리하는 학생들도 지금 관리하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네. 문제 풀면 혼나. 전문 문제 풀면 혼나. 관리 전문. 너 기출 우리 풀면 잡혀가는 거 혼나. 아니야? 막 이렇게 진짜 걸리면 혼나 이러고 무조건 1완강. 저 이번에 그래서 애들 겨울방학 때 그 과탐 뭐 생명지구 거의 네. 하잖아요. 그거 완강 지금 달려가고 제가 일단 3월 28일 전까지는 무조건 1회도 끝내는 걸로 하는 애들 꽤 되거든요. 막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조지? 아 근데 그건 본인은 하면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몇 강씩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그래서 가지고 왜냐면
기출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이게 없이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완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모르는 거 찾아서 들어도 되고 예. 그때 이제 기출도 풀어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문제만 푸니까 이게 운이 좋으면 막 맞아요. 그쵸, 그것밖에 안 남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기출 문제나 뭐 모의고사만 푸는 네. 유형이나 이런 거 정말 위험하다고 보고 맞아요. 또 한 가지 유형이 이제 조금 내가 했어. 해갖고 이제 유명한 그 선생님들이 심화 컨텐츠를 예. 합니다. 심화 그쵸? 컨텐츠. 뭐 고난도 지문을 다룬다거나 뭐 수학 1등급을 문제로 받으려면 이제 꼭 이 강의를 푼다거나. 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게 안 앞에 했던 돼. 그쵸. 기본 개념을 얘네들이 안 하기 시작해 이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또 특히 잊어버려. 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이거는 내가 했어 끝났어. 너 이거 왜 해? 교육방 다 한 건데 하고 바로 이제 그 좀 상위 킬러 컨텐츠나 뭐 심화 맞아요. 문제들만 이렇게 다루려는데 너무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재밌거든요. 이것도 망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 우리 네. 학교 수학 1등 하던 친구가 네. 3학년 때 딱 되니까 어떤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냐면 그때 유행했던 문제집 중에 일본대, 동경대 출제 아. 문제들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 수학. 예, 그것만 계속 푸는 거죠. 수능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개념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풀긴 풀어요.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풀어. 너무 재밌지. 그리고 옆에서 볼 때도 야, 저 자식은 일본 문제를 멋있다. 푸나. 이렇게 그러네. 푸는데 수능 망했어요. 재수했잖아. 재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아 재밌다. 수능이란 틀에 나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재수세 할 때는 이걸 깨닫다. 재수할 때 깨달아. 아, 내가 이런 게 약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따뜻하니까 재수생들이 잘하는 건데 고3 현역들이 제일 흔히 말하는 수능 공부해요 할 때 중요한 실수들 저희가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문제만 풀고 있으면 그냥 인강 보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제 생각에는 인강이나 인강 교재를 읽어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맞아요. 있어요.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도 돼요. 여름방학 때부터 뭐 좀 해도 되고 어차피 인간 교재에 다 기출이 다 정리가 돼 맞아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가면서 개념도 그냥 듣고 한 문제, 두 같이 문제씩 해야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조금씩. 그거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인강을 듣기로 했다. 그럼 나를 믿으면 안 돼. 공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완강을 하겠다.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강을 완강하고. 열심히 들은 아이들이 또 뭐가 다르면 걔가 이제 이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 목차 사실 그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사실 그거- 되게 도움이 그쵸, 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까지 들었는지를 이제 계속 언제 들어야 얘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예를 들어 뭐 전체 40강이다 그러면 뭐 몇 단어 몇 강 이게 딱 머릿속에 탁탁탁 되는 거예요. 뭐 1, 2, 3, 4단원에 지금 몇 강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흐름이 파악이 되니까 좋은 이게 얘기다. 뭔가 공부에 대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얘가 몰랐는데 지구가 공부 제대로 안 했고 어려워요 했던 애가 착착착착 순서가 끝이 되고 보이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좀 공부를 계획해서 한 아이들은 공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목표를 엄마랑 공유하면 비웃겠지만 이게 진아 선생님이랑 공유를 했어.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달성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쉽겠네요.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요즘 독서실 다니면 또 관리해주는 선생님 계시면 그런 거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체크도 하고 공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이게 과목별로 자기가 얼만큼 무슨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되고 이런 밖에 공부 대화되는 걸 본인도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내기도 좀 하고 네, 관광하는 맞아요. 거 내기도 예, 좀 하고. 예. 아, 내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이렇게 컨설팅 받으러 오셨는데 그래도 두 분이 좀 사이가 좋아. 두 분? 그러니까 엄마랑 엄마랑 아이가 아. 사이가 좀 좋아. 그럼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미팅 시간을 제가 정해드려요. 그때는 꼭 만나야 돼 둘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시라고. 그동안 공부한 거 이야기 나누고. 근데 계획도 그때 짜시라고. 진짜 싫을 것 같아. 나도 진짜. 그러니까 사이가 와, 괜찮아 엄마랑. 사이가 좀 좋아 보였어.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그 메타인지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체적인 맞아요. 공부 흐름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맞아요. 내가 부족한 게 어떤 파트고 그거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고3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생각나는 거 좀 있으실까요? 건강이죠. 아 건강. 건강이죠.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건강 이미 영양제, 결정돼 공복질 많이 먹고 이제 뭐 이것저것 네, 먹어가면서 영양제 챙겨야 많이 돼요. 먹으면서 뭐 운동할 수도 없고 지금에 와서 체력, 체력이죠, 운동해야죠. 체력. 운동을 한다고? 운동해야죠. 뭐 고3이? 고3이 어떻게 아니 운동을 그 해요? 학교까지 걸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난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 네, 아이들 걷는 걸로 많이 걷는 거 하더라고요. 정도는. 독서실까지 걸어가는 거, 뭐 스카까지 걸어가는 거. 학원 끝나고 오다가 뭐 공원 맞아요. 한 바퀴 걷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래서 차 팔았잖아요. 너무 안 걸어다녀서. 안 힘드세요? 굉장히 힘들어 차 보이시는데. 팔았다고요? 차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네, 한번 그거 팔았어. 지난번에 너무 안 걸어다녀갖고 뭐 지금 팔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이제 날씨도 그래요? 풀려서 네. 너무 좋죠. 네. 지금 고3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이런 진짜 잡소리가? 걷는 게 정말 운동이 많이 돼요. 고3은 진짜 그리고 그거 해야 돼요. 재밌잖아요. 막 구경하면서 걷는 네.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걷기 싫어. 근데 그것도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걷기 싫은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어. 그럼 꼭 그 편의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나 사 먹는 거예요. 뭐 단지 우유를 하나 먹는다. 그것도 루틴이 되면 이제 뭔가 즐겁잖아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주면서 작은 목표를 운동도 뭐 스케줄까지는 아닌데 저는 뭐 요일 정도는 좀 만들어 놓고 예, 송문영 선생님 말씀처럼 뭐 작은 보상을 줘라. 그걸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것도 저는 정신 건강. 멘탈 애들이 다 멘탈 강하던 아이들도 고3 되면 이제 유리 멘탈이 예, 다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강한 멘탈로. 그걸로. 네. 진아 어쩌겠어요. 선생님은 그 저는 매우 새벽 강하죠. 기도가 아니 새벽 기도 워낙 가셨다면서요. 기본 강해요. 기본 저는 멘탈이 기본 멘탈이 강해요. 장착형. 네, 저는 그냥 딱 장착. 뭐 상처 안 어려워. 받고. 체력도 장착. 네, 그냥 너무 별로 부러워.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를 낮추는 마음가짐이 나은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질 수는 없잖아. 다 이렇게 네. 살 수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보면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되는 학생들 없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막 되게 막 조그만 거에 긴장하고 막 떨리고 아직 닥치지 않은 일 미리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거는 근데 사실 물론 뭐 태생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환경적으로 타고나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노력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능을 향해 가는 거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좀 멘탈을 부여잡고 부모님과 이제 아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제 고3 아이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역시 포기. 포기하지 마라. 포기를 안 할 것 같죠? 어머님들 지금 새 학기니까 너무 다 꿈에 부풀어 갖고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모든 시나리오가 겹치면서 한 6월에서 7월쯤 가면 이제 포기의 길로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높았다가 꺾기도 하고 막 루틴도 무너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건강도 생기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짜증나고 막 이게 겹치면서 포기의 길로 뭔가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네가 성공하는 거야. 네, 점점. 수능은 비율이야. 네. 그래서 뭐 끝까지 어쨌든 포기 안 하는 아이들은 뭔가 합니다. 그럼요. 네, 그냥 뭔가 합니다. 일희일비 안 하고 네. 그냥 꾸준히 그냥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래서 고3 어머님들 되게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 3월, 4월, 5월 넘어가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머님들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꼭 힘내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꿈을 안 꾸는 것도 방법이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비웃었거든. 오늘 나온 단어들이 다 좋아요. 철학자세요, 네, 철학. 꿈꾸지 마라. 그냥 기대를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3 여러분 네.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그냥 퉁쳐서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또 이제 얘들까지 꿈을 버리긴 좀 그렇긴 그렇죠, 한데 예, 어쨌든 좀 신나는 아이들도 좀 있고 고1 같은 경우엔 그러는데 이 고1이들 얘네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좀 이세훈 선생님부터 한번 제가 얘기해 첫 주시죠. 번째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고1 학생들한테 더 특히 해당되는 얘기인데 꿈을 좀 꿔라. 오. 반대야. 오늘의 키워드는 고1. 꿈이네요. 고1 이도 마찬가지인 것 마찬가지지. 같은데요. 맞아요. 꿈을 좀 꿔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진 거 뭐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봐야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같은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자. 맞아요. 그거 우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앞으로 꿈을 꾸면서 이미 가진 게 별로 네. 없어. 근데 애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뭐 비웃을 만한 사람들도 없고 그게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그걸 어쨌든 뭔가 꿈이 있어야 내가 그걸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한 단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나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벌어진 것들만 계속 처리해 나가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3년 동안에 계획이 안 서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안 서고 대학을 어떻게 가야겠다. 어딜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어지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세훈 선생님은 네.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현실에 충실하게 그냥 당장 하루만 오늘, 사는. 하루만 사는 인생으로 오르는 내일 일은 모른다. 모르겠다 그건. 근데 청소년기에 그러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저희가 무슨 진로 목표를 세워라 이것까지는 네, 그거 아니고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내가 인생을 그래도 이제 맞아요. 사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도 되고 했으면 이제 좀 적어도 한 일주일 뒤는 생각해야 예, 그러니까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은 했었냐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서울대 가는 거지 뭐. 아 그렇게 이 생각을 1학년 때부터 그냥 쭉 갔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못 갈 것 아. 같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는 네, 건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목표가 뭐 솔직히 1, 2학년 때는 거창해도 돼요. 네, 나는. 맞아요. 네. 정해도 되죠. 상담하면 이제 아이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못하죠. 뭐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뭐 맞아. 이제 대답. 인서울이면 돼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얘기해보면 서울대. 인서울이 너랑 나랑 달라. 근데 그냥 좀 그래도 1학년 돼. 때는 차라리 그래도 돼. 야 여기 가겠어. 맞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게 차라리 더 그렇죠. 좋은 자세인 것 네. 같아요. 아니 삼수를 해서라도 가면 되는 건데 그쵸. 그렇죠. 목표가 커도 삼수까지 얘기. 삼수까지. 고1한테 삼수 얘기를 꺼내십니까? 아니 근데 4등급인데 이제 서울대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대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고등학교 생활을 난 그래도 뭐 수시 중시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거나 이런 좀 최소한의 생각. 예. 근데 이게 없어 근데 애들이. 그러려면 이제 어른이 특히 부모가 인생은 행복한 거야. 사는 거는 살만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아무도 있게. 지금 동조를 안 해. 뭐라고? 인생이 인생은 살만한 거고 인생은 살만해 괜찮아 행복해 하는 느낌을 그래요? 이제 아이가 가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애들이 그런 네. 거에 대한 인식이 네. 그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지 뭘 할까 이런 대신 생각이 들 이때 텐데. 이제 엄마가 너 야 꿈을 가져.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야 네가 무슨 서울대야. 맞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서울도 못해. 아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인서울도 못한다는 얘기 좀. 맞아. 나 미치겠어. 그 얘기 너무 많이 해, 애들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더 많이 듣는데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듣는 거랑 엄마에서 듣는 거랑 이 데미지가 큰 것 같아. 엄마가 몇 번 이제 우리 한희 선생님은 부모님이 한이야 넌 서울대 꼭 갈 수 있어. 저희 부모님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버님은 좀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그걸 입 밖으로 내진 않으셨고 어머님은 그냥 프리로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님이 제 스타일이었나요? 해라. 예. 아니지. 아닌 것 같긴 선생님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요? 예, 예. 아니 어머님이 막 이렇게 했대잖아. 저희 어머님은 그냥 프리 스타일이에요. 프리 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프리스타일이라고. 해라. 아.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서울대 뭐. 서울대 그런 줄 알고. 잔소리 그런 것도 아. 안 하신대요. 아. 잔소리 이런 거 일체 그러면 없이 진짜 잘하기 송은영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너 이런 식이면 3등급도 아니 인서울도 못한다. 애 기가 확 죽습니다 그때. 맞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물론 고3 때
해야 열받을 되나요?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 좀 제발. 그러니까 입시왕 방송에 이게 악영향이야. 맨날 뭐 1학년 때 모의고사 넌 이거는 뭐씨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러고 뭐 이 성적이면 너 인수를 못해. 그것은 현실이지만 네. 그거 이제 어머님이 알고는 있더라도 입 밖에 표현할 때 맞아요. 애의 기를 죽이거나 아이의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막 이렇게 밟는 행위, 언행은 정말 삼가하셔라. 1, 2학년 때는 진짜 저는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학년 때는 거의 스트레스 관리와 인내심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 2학년 때는 이제 기세. 맞아요. 저희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전 시험은 기세야. 1, 2학년 때는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되든 말든 막 엄마가 참아야 될 게 진짜 많다. 방법을 찾아보고 부모님도 되도록이면 응원과 격려 쪽. 그리고 속 나서 터지지만. 대학교에 가면 그때는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자 그럼 송문영 선생님도 고1, 2애들 조심해야 네. 될 거. 조심해야 될 거요? 많죠. 근데 저는 뭐 결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고3처럼 이제 고3 때 그런 생활을 하려면 고1, 2때부터 그런 걸 조금씩 맛봐야 된다. 그래서 기회가 되기 위한 연습. 그래서 저는 고의를 좀 고1, 2가 찾아야 되는구나. 아까 그 고3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이제 조금 진지하게 듣고 고1, 2때부터 그걸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어떤 방향성을 딱 결정해야 될 시점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특히 고1 내가 이제 첫 시험을 쳤어.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어. 지필 성적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학점까지 고려해야 되나? 수능까지 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듣든 연구를 하든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려는 노력, 중간중간에 그런 방향성 설정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애들이 다 고1 중간고사 치고 나면 오르비에 모여가지고 중간고사 전학을 망했는데 갈까요? 중간고사 망했는데 자퇴해야 되나요? 자퇴. 전화. 검정고시로 의대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자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루틴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 고1, 2들도 천천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진아 선생님은 뭐 고1, 2 아이들 조심해야 될 거나 뭐. 저는 일단 고1 당연하고요. 고2도 그렇고 그냥 지금 1학기잖아요. 새학기. 저는 네. 무조건 내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 2학년 예를 들어 지금 2학년인데 저 1학기 때 1학년 때 망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1학기는 이제 그 또 과목도 많아지고 탐구 과목도 많아지고 일단 1학년 때 잘했던 아이들도 좀 등급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 지금 그러면은 내신을 포기하면 정시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죠. 최소 네. 2학년 1학기까지는 저는 중간 기말까지도 내신 1학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내신을 생각하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네. 그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활동 같은 거고 그다음에 또 내신을 하기 위해서 대신에 또 너무 막 전과목 다 막 내신 학원만 다니고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요즘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많아서 진짜 또 그 학원 전문가 아닙니까? 온갖 근데- 사교육을 다 이렇게 근데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조사하시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학원만 많이 보낸다고 아이가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요즘에는 진짜 그 인강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최근 들어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은 또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내시니까 그렇죠. 네. 굳이 왜 학원 가서 그거를 하겠어요. 근데 자료 하나 지금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쵸, 다니는 그쵸. 거거든요. 뭐 그 우리 학교 자료 포함 이제 우리 동네. 근데 물론 그렇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 수업 집중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학원에 막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막 전과목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데 내신. 그 자료 있잖아요. 되게 많은 학생들은 그 자료가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필요가 없어? 그거 보면
적중시킬 수도 그 있는데 자료는 몇 개의 문제를 적중시키기 위한 자료인 거지. 네. 맞아. 나머지 근데 문제를 괜히 풀수 그거 있는 안 문제가 아닌 받으면 거야. 되게 그쵸. 막 안 될 것 같고. 결국 그 자료도 필요한 놈들은 맞아요. 최상위권이다. 맞아요. 교과서 맞아요. 문제도 다 안 푼 안 아이들이 풀죠. 많다. 맞아. 슬프네. 맞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학기 초만 되면 맨날 그 뭐 동아리 뭐 어디 가야 되나요? 뭐 그 학생부 관련된 고민들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진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부 관련해서 신경을 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학생부 저희들 맨날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자봉동진이라고 하잖아요. 자동봉진, 네. 자동봉진. 자동봉진이야? 뭐 자동 뭐야? 자몽동진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봉사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동아리, 활동, 봉사, 진로 활동 진로. 이제 이 세 가지 기록 칸이 있는데 나는 몇 년 동안 느끼는 생각인데 이 과연 이 세 가지 칸의 기록으로 변별이 될까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안 되진 않겠지.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어차피 동아리 진짜 다 똑같단 말이야. 이거 전 세계가 똑같은 건가? 왜 그 다 똑같은 실험하고 똑같은 보고서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그리고 뭐 일반고야 자율활동들 뭐 그냥 뭐 크게 뭐 없잖아요. 맞아. 진짜 비슷하죠. 아예 없고 뭐 진로 특강 첫 듣고 뭐 발표 정도 하고 이 정도인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거기서 학생부에서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딸 만한 요소 뭐 이제 채점 받을 때 평가 받을 때 포인트를 딸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막 난리 치면서 뭐 동아리를 제일 좋은 건 들어가가지고 뭐 진로랑 맞춰가지고 뭐 진로 뭐 관련해서 막 보고서랑 특강이랑 막 쓰고 이제 이게 정석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학생부를 실제로 써서 학종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결국 내신 1등급 대 애들입니다. 맞아요. 네, 내신 1등급, 2등급 대 아이들이기 슬프다. 때문에 여기에 뭐 학기 초에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좀 보세요. 1학년 때는 특히 아직 뭐 입시 전략 확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정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부 뭐 관리에 너무 막해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뭐 컨설팅 받으러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진아 선생님 말씀이 진짜 정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한번 점수를 받은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문영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3학년 때 네. 이세훈 선생님 찾아가서 그 꿈을 아주 접는 거죠. 팩폭을 당하고 그냥 그때 울면서 꿈을 접고, 나와야 돼요. 예, 네. 꿈을 접고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수능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1학년들이 이제 이때 되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생부 관련해 가지고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원래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로 관련해서도 이게 진로랑 아예 이제 안 쓰잖아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부에 진로 진로 들어가는 게 아 그거 네. 장래 희망사항이 네, 이제 없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 반영이 근데 안 되죠. 학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맞아요. 왜냐면 거기 쓰는 칸은 있는데 칸은 있으니 쓰라고 칸은 하니까.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니까 요청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그냥 뭐 진로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직업 이런 거가 아니고 대충 내가 희망하는 전공 관련된 분야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은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자연계 아이들이면 내가 뭐 공대 쪽이냐 뭐 아니면 생명이냐 의료 쪽이냐 뭐 대충 나눠지잖아요. 뭐 화학 쪽이냐 아니면 뭐 전자나 컴퓨터 쪽이나 대충 그 정도만 막연하게 잡으셔도 충분하고 인문계야 뭐 상경계냐 아니면 뭐 어문계 쪽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철학과 갈 거냐 철학과 얘기하고 왜 웃어요? 네, 뭐 사회과학 쪽으로 뭐 정치 외교나 국제 쪽으로 할 네. 거냐 몇 개 분야 없어요. 네. 예. 그냥 대충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인다기보다 내가 끌리는 거 아무거나 찝으면 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컨설팅 적기가 언제냐 이런 말씀 좀 하시는데 제가 이제 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 뭐 중간고사든 기말레리든 그때 오시면은 이제 한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조금은 그려줄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뭐 진로니 동아리니 요거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거기는 이제 적당히 해놓고 내신 성적을 잘 어느 정도 가꿔줬으면 2학년 이제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쯤에 이제 학생부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 갖다가 더 구체화시키고 그건 저는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맞아요. 아니 사실 1.5 안에 들면 학종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교과로 다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그쵸, 건데 예. 이제 그 타이밍을 1학년 1학기부터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감한 건데 거의 뭐 2학년 넘어가면서 시작해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 근데 계속 불안해 하시니까.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 새학기 딱 맞았을 때. 뭐 조심할 거는 잘 모르겠는데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명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명상?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다른 것도 다 뭐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오늘 뭐 했나 그냥 한번 생각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딱 맞아요. 뭐 정리하고 이러지 말고 제일 싫었는데. 그냥 앉아서 오늘 뭐 했지? 핸드폰 내 딱 기억에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서 가끔 자기 전에 그거 틀어줘. 이게 맞아. 뭐 명상의 시간. 아유 그런 거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름을 명상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시간 뭔가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내가 오늘 뭐 했지 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뭐 정말 짧아도 돼요. 한 5분 정도만 잡아줘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네, 저는 그게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유가 내가 뭘 했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지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숨가쁘게 막 맞아요. 바쁘게 달려가기만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계속 학원 네. 돌고 숙제하고 숙제하고 지쳐서 자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어디고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이거 판단을 못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내가 엄마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 멍 때리기래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그런- 없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대회도 있었어요. 항상 멍 손에 때리기 핸드폰이 대회.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멍을 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밤에 잘 때 그래서 그냥 잠 안 오더라도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스마트폰이 이걸 보다가 잠들면 그 맨날 연구 결과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든 사람의 뇌가 진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뇌가 아침에 그런가요?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 작은 불빛에도 이게 뇌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막 불 껐는데 이렇게 뭐 빨간 불빛 몇 개 있잖아요. 스위치나 그것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네. 거지. 아니 왜 우리 왜 음. 천장에다가 별자리 이렇게 붙여놓고 그거 나쁜 예.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저희는 저희 집은 그 이렇게 요만한 불빛에도 다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오, 정말요? 예, 예. 왜? 이게 아니, 그걸 못 포스트잇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전기 스위치하면 빨간불 거기도 다 왜냐하면 불 껐을 때 암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대요. 멜라토닌이 그러면 그런 불빛에도 안 진짜 나온대.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근데 이거.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그 불빛에서 잠이 드는 사람의 뇌는 진짜 엉망진창이어서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제발 그냥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그냥 생각 많이 해라. 그냥 똑같아요. 저도 그냥 막 네가 좋아하는 뭐 음악 생각해도 되고 학원 갔다 온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들면 다음날 엄청 수면의 질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때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진짜 되는구나. 필요해요. 오늘부터 해봐야지. 그리고 멍 때리는 거하고 암흑 속에서 자는 거. 근데 멍 때리는 거랑 그냥 멍한 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멍을 안 그러니까 때리니까 저는 그냥 멍해지는 멍하고 거야. 멍을 안 때리니까 그쵸. 멍해지는 거야. 그냥 멍하고 예, 하거든. 예, 예. 하루 그래서 밤에 잘 때 조금 이렇게 조용하고 불빛 없는 곳에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들면 다음 날 되게 개운하게.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다 개운하셨겠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니 저희 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보다 자는 일은 그럼 없었잖아요. 없었지. 그래도 TV보다 잤잖아요. 아이, 그래도 동해물과 그건 백두산이 보면. 그랬는데 그거야 이제 뭐 끄고 자는데 12시에.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불빛이 안 좋대요. 그래서 다들 한번 오늘부터
네, 다 불 다 끄고 암막 커튼 딱 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달라요. 예. 아가 때부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라고 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2학년 아이들한테 좀 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아까 내신 말씀하셨잖아요. 1학년 애들은 내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잡는 것도 되게 힘들죠. 근데 2학년 애들은 대충 알거든요. 1학년 때 내신이 어떻게 맞아요. 올라가는지 예. 대충 알아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시기에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신에 미리. 가까워져서 뭔가 맞아, 세우려고 하지 맞아. 말고 지금 내가 중간고사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지금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저 잘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기말고사. 이건 3월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농담입니다.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일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할 게 되게 많네요. 네네. 1학년 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합시다. 그러니까 1학년 때를 지나가 보면 아 내가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그렇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다시 없는데요. 입학할까요? 다시 입학할까요? 재입학 그렇게 많으니까 시도를 중요도를 못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거예요. 그렇게 그쵸. 많은 너무 한한 게 많으니까 뭘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냥 하나라도. 하나라도 내가 1학년 때 이걸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그럼 그걸 해라. 그걸 하려면 1학년 걸 또 다시 되돌아봐야겠죠. 오늘 네네. 얘기가 제 컨셉이 계속 반성의 느낌인데 아니 되게 항상 중요한 것 반성해야죠.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한 말이 반성해야죠. 맞아요. 예. 뭐 죄를 뉘우쳐라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계속 생각해보는 거 예, 아니에요. 그쵸, 그쵸.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 하고 특히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시험 계획도 꼭 막 맞춰서 짜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잡아놓는 예, 거네. 예, 예. 응? 중간고사 발표 났고 그렇지. 그러면 대충 이 정도까지 시험 범위고 이 정도면 내가 며칠 동안이면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맞아요. 뭐 그런 거 계산을 미리미리 하면 더 좋을 예. 것 같다고. 아.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 게 아이가 과연 스스로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시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렇게 뭐 학원을 줄인다든지 뭐 그런 생각 줄여야 되는 애들도 있죠. 좀 하셨으면 진짜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이제 엄마한테 끌려서 하고 그 컨설팅 받으러 오는 애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2학년 아이들한테 조금 지금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2학년으로 올라오면은 1학년 때보다 이제 또 긴장도도 높아지고 할 것도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과목 수가 좀 맞아.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수행 평가 스케줄과 여기에 이제 휩쓸려서 또 거기서 계속 이렇게 파도에 떠내려고 하게 되는데 이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학원에서 시키는 거랑 좀 다르게 추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찾아서 뭔가 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해요. 2학년에 그게 전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여기서 또 수능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수능 회사한테 뒷돈다. 그러게요. 갑자기 무슨 정시 파이터가 돼가지고. 정시 파이터가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수능에서 많은 게 갈라지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일수록 수능 관련된 공부하는 날을 또 기출 문제만 풀지 말고 뭐 인강을 보든 해서 딱 하루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수능 뭐 국어든 뭐 탐구든 하나를 정해. 네가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다 하면 좋은데 네, 못해 먹겠다 그러면 뭐 국어나 파던가. 선생님 저 탐구를 승부를 한번 걸겠습니다. 그건 탐구는 내신도 대비돼요. 같이 공부해 놓으면. 그러니까 뭐 탐구를 정하든 해갖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시키는 거는 완전 지금 내신 학생부 관리에 완전 몰입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입시가 이걸로 안 끝난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예요. 다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특히 상위권일수록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으니 학교 공부나 뭐 학교 생활 관련된 거랑 좀 다른 공부. 이제 대표적인 게 수능일 공부가 이제 될 수능 것도 개념 같고. 공부. 아니면 내가 아직 뭐 수학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럼 뭐 수학 공부만 따로 하는 시간을 또 하나 더 만들던가 해서
이 좀 구멍을 남겨놔야 돼 여유로. 거기다 다 쓰면 안 돼. 학교 생활과 학원 뺑뺑이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 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점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그래서 이거를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실천하는 애들이 또 별로 없어. 없죠. 일주일이 얼마나 아니 짧은데요. 그럼 실천을 못하는 계획 아닙니까? 없는데 가끔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뭐 딱히 공통점은 없어요. 아 그래? 네, 아니 공통점은 뭔가 없고.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뭔가. 결과값이 되게 괜찮아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들었다. 물론 시험 기간에 못 듣지. 예. 그래 놓고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있다가 뭐 예를 들면 2학년 초, 1학년 겨울방학이 만난 다음에 2학년 말에 찾아오는 애들 있거든요. 이걸 성공한 애들은 달라. 확실히 준비가 더 돼 있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당연히 예, 어느 정도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 진짜 좋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마지막 한 가지는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예, 스마트폰 문제 정말 심각하고 갈수록 더 근데 더 심각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냥 한 몸이 됐죠. 네, 한 그냥. 몸이 됐고. 몸에 그냥 야 요즘 뭐 인스타를 그렇게 하냐? 인스타가 그냥 약간 우리 세대의 카톡을 대신하고 있어서. 소장님 그게 카톡이 아니던데요? 아니죠. 완전 다른 그 정도로 완전 그냥 다른 플랫폼인데 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쓴다고. 일단 왜 여기로 진입을 하냐면 다른 애들이랑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맞아. 의사소통을 일단 의사소통이 그걸로 카톡이에요. 카톡을 예. 하는데 다이렉트. 나는 왜 그렇게 보나 내가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 연구하려고 그러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빠진 거야. 빠진 거야. 아 요즘 하세요? 근데 인스타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뭘 보는 거야 릴스, 이놈들이. 릴스. 근데 뭐 이렇게 뭐 짤막한 몇 초짜리 막 영상 이런 게 맞아. 있더라고. 네. 이런 거 왜 보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야. 재밌어. 하나 보는 딱 순간 보고 그것과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그쵸. 모든 게 내가 다 재밌어 떠. 하는 게 자꾸 떠. 자꾸 떠. 알고 아니, 있는 내가 하지 재밌어 않아요. 하는 것도 아니야. 어. 내가 막 보는 게 뭐 유리를 녹여서 막 컵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 신기해. 그 신기해서 오래 봤으니까 또 그게 또 그럼 나오는 그다음에 거예요. 또 강철판을 이렇게 잘라서 뭘 만드는 과정이 또 나오고 막 그런 게 또 계속 나오고. 네, 확실히 유튜브에서 인스타로 넘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유튜브 쇼츠 보다가 요즘에는 인스타 이렇게 뭘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1번으로 다 인스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걸 보더만. 뭐요? 그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릴스. 숏폼 동영상이라고. 그거 릴스랑 릴스. 스토리. 스토리는 스토리. 그냥 스토리를 사진을 올리는 거잖아요. 사진. 띄우는 그러니까 건데. 스토리는 그냥 그것도 편집할 수 그때 있죠. 그때 라이브로 그냥 막 사진 올리는 거. 아직 공부가 덜 됐구만. 덜 됐네요.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뭘 보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그 짤막짤막한 동영상이 진짜 안 좋다는 거야 그냥. 그렇죠.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게 뇌가 퇴화된다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안 좋게 맞아요. 만들어 버리네. 무슨 뭐 팝콘 브레인이라는 뭐 책도 제가 막 읽어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하는데 글을 읽는 걸 이제 점차 안 하잖아요. 뇌 영상에. 기능 자체를 갖다가 그쵸. 약간 망가뜨리는 수준이래요 이게. 그거를 더 어렸을 때부터 접한 애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애는 어쨌든 청소년기에 뭐 입시 경쟁 이런 걸 해야 되는 사회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점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절대로 새 핸드폰은 절대로 사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고1 전에도 사주면 안 돼. 겨울 전에는 사주면 안 돼. 내 생각. 중3 겨울부터는 너는 새 핸드폰은 없어. 너는 쓰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일단 새 거는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새 거 사는 순간 또 이제 사용량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절대 새 거는 사주지 말고 그거 그 인스타 이거 보는 걸 어떻게 통제하지 그거를? 요즘 스마트폰 미치겠네, 감옥이라 이거.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유리의 감옥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진짜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를 5시간을 맞춰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만한 그러니까 상자가 스마트폰을 자물쇠가 그러니까 이렇게 락으로 잠근 금고. 근데 그거는 이 스마트폰을 부시기 전까지는 못 열어요.
나 벌써 네. 손이 떨리는데. 근데 그 성인들도 많이 사용한대요. 너무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갖고 의식을 치르라고 그래서 거기다 다 넣고 네. 이제 저녁 모든 8시부터 가족의 뭐 스마트폰을 나 한번 진짜 진심으로 네.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기 시작한 게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는 인스타는 많이 안 하니까 유튜브가 또 막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도 너무 심하게 중독된 거야. 잘 때 진짜 안 돼요. 거의 1시간 해 내가. 1시간 한번 안 보기 돼. 시작하니까 넘을걸요? 계속해. 나는 더 많이 안 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러고 다녀 내가 요즘. 이러고 다녀 진짜로.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많이 하긴 했는데. 배렸네 지금. 와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막 잠도 잘 진짜 못 자요 제가. 막 새벽에 자꾸 깨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네, 그것 때문이에요. 100%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 스마트폰 해결 안 되면 이세훈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정시 하고 안 하고는 스마트폰에 달려 있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예 다 같이 그냥 놓자. 다 같이. 그러면은 이제 좀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그치. 합의가 되는 거죠. 아빠는 엄마는 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그치. 하지 마 이러면 네, 되게 설득이 안 되죠. 불공평하잖아요. 동생 맨날 네. 게임하는데 막 이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험생 아이가 있거나 적어도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공부할 때 엄마도 최소한 그 옆에서 스마트폰하고 막 이게 인스타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쇼폼 영상 이런 게 워낙 인기가 끊어졌고 이걸 어머님들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어머님들도 아마 뭐 이렇게 취미 활동 같은 거 요새 있으니까 어머님들은 예. 엄청 젊으셔요. 엄청 되게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그치.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쇼폼 맞아요. 중독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쇼폼 중독. 그래서 짧은 영상들이 계속 노출시켜주면 진짜 이게 중독이 너무 심해진다.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이제 긴 글을 읽거나 어. 뭔가 집중을 할 수 없는 뇌가 돼버려. 그래서 내가 지금 멍하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멍했는데.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멍해. 더 멍 때린가 멍해. 멍. 더 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활자 보는 거에도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다 영상으로 대체가 되니까. 우리 아가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이고이 보호해서 맞아요. 잘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얘기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해봤고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스마트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이 중요하다. 얘들아 포기하지 마. 네. 기계처럼 좀 엄마가 좀 정신 차리고 아이들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기 초 이제 꿈을 안고 출발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컨설턴트들의 수다 컨수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